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2부 시작합니다. 쉐어, 빌리브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심리상담센터 누다심의 강현식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가 벌써 이렇게 후딱 지나가고 2부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 빨리 가죠. 네, 빨리 가네요, 진짜.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그렇죠. 자, 첫 사연 들으시고 많이들 문자 주시네요. 한수경님, 선생님, 저는요, 애가 놀다가 다치면 너무 놀란 마음에 아이한테 왜 그랬어? 엄마가 조심하라 그랬지? 엄마 말 들었으면 안 다쳤을 거 아니야? 보통 엄마들 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화를 내곤 하는데 제가 후회되고 자책감 드는 걸 아이한테 푸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 좋지 않죠? 하고 물으셨어요. 이런 방법이 좋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 이런 방법을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시면 좋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화냈는데 넌 좀 어때? 이렇게 아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할 얘기를 화를 엄마가 하고. 화를 내고 나서? 그렇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엄마가 화나서 이렇게 퍼부는 거는 엄마가 내가 화를 내야겠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동적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엄마도 좀 민망해서 뭐 들어가 이러지 말고 아이가 이제 뭐 그럼 엄마 애가 막 억울할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데 넌 좀 어때? 그랬더니 애가 이제 얘기를 하도록 엄마 한마디 더 내가 이렇게 물어야 다쳐서 됩니다. 나도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엉엉 울면 이제 그때 그래 너도 그랬겠다. 근데 너는 엄마가 왜 이렇게 화냈는지 알고 싶어? 엄마는 왜 화냈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가 말을 하게 하면은 엄마는 네가 다치는 게 너무 슬퍼. 걱정돼서 그랬어. 근데 엄마가 화내서 너도 무서웠지? 나 무서웠다고. 그러면 엄마가 그거는 미안해. 근데 엄마는 네가 안 다쳤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을 때 엄마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까지 하시는 게 아, 제일 현실적으로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셨을 경우에는 너무 놀라서 엄마는 화가 나요. 그렇죠. 그럼요. 화를 내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엄마가 화내서 너 지금 어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고. 표현하고.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계속 이제 마음을 표현하면 아이는 나중에 엄마가 화를 내도 우리 엄마 나 걱정되고 속상해서 저렇구나 이렇게 네.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부모들이 화내고 들어가 응. 이러니까 애들은 우리 엄마는 날 싫어해. 아,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얘기 안 하겠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거죠. 5719님, 선생님, 지금 1시간 듣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참 조곤조곤 또 부드러우십니다.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는 아빠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셨네요. 이걸 저희 두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저는요 제가 주 양육자잖아요.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또 아들 둘이 맞아요. 있고 아파트 네. 사니까 진짜 화를 많이 내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속상하면 자동적으로 화가 나가잖아요. 하고 나서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화내고 아이들이 표정이 안 좋으면 너 일로 와봐. 너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너 기분 나빠? 속상해? 이렇게 물어. 그러면 애들이 이제 얘기하죠. 나도 이랬는데 아빠가 뭐 그러니까 그래 너도 그랬겠다. 그래서 아빠 마음 어떤지 궁금해? 아빠는 왜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화는 내되 계속 마음 소통하는 이걸 계속 하는 아빠기는 합니다. 화내지 마세요보다 훨씬 현실적이네요, 정말. 그렇죠. 화를 안 낼 수가 안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김은경님, 선생님의 현명한 조언, 남은 시간도 귀담아 듣고 항상 제 스스로를 잘 다스려 봐야겠어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재한님도 1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2부도 열심히 들을 거예요. 해주셨는데요. 2부도 여러분 계속 참여해주세요. 샵 1045 50원 혹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무료인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두 번째 사연 꽁트부터 만나볼게요. 이소라입니다. 첫사랑. 여보, 저녁 다 됐어. 저녁 먹어. 와 고마워 여보.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 와 맛있다. 그래? 고마워. 여보 오늘은 뭐 했어? 그냥 똑같았지 뭐. 청소하고 밥 먹고 그랬지. 그래? 그랬구나. 똑같았구나. 와, 밥 다 먹었다. 잘 먹었어, 여보. 나 먼저 씻을게. 하하하. 여보, 나 다 씻었어. 이제 당신, 여보, 자? 잠들었구나. 별로 얘기도 나누지도 못했는데. 옛날이 그립다. 그땐 참 알콩달콩 달달했는데. 에휴, 나도 잠이나 자야지. 여보, 잘 자.
애디 피곤했나 봐요. 코 고는 소리가 아주 리얼한데요. 힘드시죠? 선희님께서 잠깐 잤네요. 네, 그거에서 5353님은 이거 우리 집 풍경인데요. 라잉스 우리 집에 CCTV 설치했습니까? 자, 두 번째 사연 역시 누다심의 강현식 대표님과 함께 할 거고요. 익명의 청취자가 보내주셨는데 남편분께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아내하고 함께 있어도 외롭대요. 사연 자세히 소개할게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저희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해 지금은 저만 일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일을 좀 쉬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아내하고 결혼하면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쩐지 해가 갈수록 마음이 허해집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치이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내와의 대화는 잠깐뿐. 서로 피로에 지쳐 이내 잠들어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 연애 때보다 대화도 줄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사이에 큰 갈등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있지만 뭐랄까요. 연애 때의 뜨거웠던 감정이 확 식어버린 느낌입니다. 매일 헤어지는 게 아쉬워 선택한 결혼인데 연애보다 못한 결혼 생활에 하루하루 후회만 쌓여갑니다. 혹시 아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 당신은 나랑 살아보니 어때? 좋아? 라고 돌려 질문을 했는데 아내는 기계적으로 좋지 하네요. 제가 문제일까요? 왜 함께 있어도 외로운 걸까요? 부부 생활이라는 게 다 이런 겁니까? 남편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결혼 3년차 부부십니다. 이제 보통은 아내분들께서 여성분들께서 이제 결혼하고 났는데 남편하고 대화도 줄고 그렇죠. 조금 허전하고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남편분께서 남편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네. 굉장히 아내분에게 이렇게 애정도 받고 싶으시고 대화도 더 많이 나누고 싶으시고 그러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두 번째 사연 딱 들으시고. 이 사연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부부 생활이란 다 이런 건가요? 이렇게 이제 이걸 제가 질문으로 받고 답을 해드리면 네, 다 그런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감정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 연애 때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사실 우리의 몸은요. 일종의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이 스트레스 상태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결혼을 해서 아마 몸과 마음이 아주 심하게 병들 겁니다. 예를 들면 연애 때처럼 계속 떨리고 설레고 그렇죠. 막 뜨거운 감정이 계속 된다면 살 수 없는 거다. 단명합니다. 네. 4277님. 연애와 결혼이 어떻게 같아요. 만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권태기 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게 권태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사실은 결혼 3년 차기 때문에 이 권태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 사연 주신 분께서 지금 뭐 아내분이 임신을 하셨는지 아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는 하지만 결혼 3년 차 치고는 정말 아내분의 반응이 조금 좀 너무 빠르다. 이런 어떤 권태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반응들이. 그래서 저는 이 사연 주신 분한테 아내와 좀 마주 앉아서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혹시 뭐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혹은 이제 갓난 아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내분께서 일을 쉬고 싶다고 하셨지만 막상 일을 쉬면 굉장히 좀 허전하고 그렇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많아지죠. 경력 단절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친정이나 친구 사이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혹시 뭐 모르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뭐 뭐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말 못할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울이 좀 심각할 수도 있어서 이 아내분이 정확하게 어떤 마음인지를 좀 남편분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헤이 모이님,
저희 집이랑 아내, 남편 역할이 반대입니다. 어느 집이나 조금씩 다르고 또 조금씩 다 같나 봐요 해주셨고요. 김은경 님도 남편분 감수성이 풍부하신가 봐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3년 차 치고는 아내분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한 것 네. 같기는 하다 하셨어요. 사연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느껴지신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아내를 앉혀놓고 딱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연에서도 보셨지만 당신은 나랑 사는 거 어때? 좋아? 하고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면 아내의 반응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네. 거죠. 그래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께서는 이제 말문이 탁 막히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그렇죠. 경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남편분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여보 나 진짜 별 이유 없어. 나 당신 사랑해.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원래 아내분은 감정폭이 적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좋은 것도 막 너무 좋다고 표현 안 하고 그냥 고마워. 그러니까 연애 때도 이제 그랬는데 연애 때는 그래도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조금 더 표현했다면 이제 같이 삶이 되니까 그렇죠. 그냥 원래대로 표현하는 거. 근데 이런 분은 친정집에 가서 하는 거면요 친정 식구들한테도 그냥 무심하게 그럼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친정집에 갔는데 거기서는 막 에너지가 있고 연애할 때도 되게 감정폭이 컸던 분이라면 이분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아내분이 이야기하실 때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내분이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아내가 나한테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면은 네. 저 같으면 싸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당신 왜 얘기를 안 해? 뭔가 숨기는 거 있잖아. 원래 안 그랬잖아. 음.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이제 화가 나겠죠. 왜 당신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은 나 너 사랑하는데 네가 이렇게 마음을 안 열어. 나 너무 속상하다.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진짜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화내면서라도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면 이 아내분이 진짜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요. 여보 나 진짜 그런 거 없는데 당신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 나도 좀 표현할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평소 좀 하기 어려웠던 네. 그런 고민을 얘기할 수도 털어놓을 있겠죠. 수밖에 없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렇지. 싸우시라. 그래요. 네. 예. 사랑한다면서.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이 부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샵 1045 50원 혹은 100원의 유료 문자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입니다. 이승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이승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선생님도 아마 연애하실 때쯤에 이 노래 많이 그렇죠. 들으셨죠? 네, 이승환 가수 좋아합니다. 그렇죠. 박영진님. 아내의 마음 여쭤봐 주세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야 알지요. 전 제가 성미가 급해서 남편에게 요즘 제 기분을 쫑알쫑알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는 없는 편이에요. 맞아요. 말 많이 서로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예, 9182님. 저희 남편은 어찌나 무뚝뚝한지 결혼 초반에는 이 사람이 결혼했다고 이제 마음이 변했나 싶었다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해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7823님, 부부끼리 작지만 함께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어때요? 운동이라든지 산책, 쇼핑, 맛집, 공연, 요리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괜찮죠, 선생님? 아주 추천합니다. 같이 네. 활동을 하면요. 얘기거리가 생기니까요. 6264님, 결혼 생활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 지침이나 조언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나 좋은 책을 함께 읽거나 교제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해주셨는데, 부부 관계, 진짜 우리 첫 아이 낳고 나면 부부 사이에 그 갈등 굉장히 심해지고 그렇죠.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결혼을 처음 했을 때 초창기에 이제 연애했던 이 사람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네 하면서 네.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도 참 어려워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고 갈등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좀 더 부부관계가 단단해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뿐만이 아니라 초창기에 이제 특히 우리가 신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동시에 그렇죠. 겪는 것도 당연한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없으면 네. 부부관계의 끈끈한 정도가 좀 많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봐도 굉장히 부부가 큰 어려운 일을 함께 이겨낼 경우에는 네. 굉장히 그 부부 사이가 끈끈한데 비교적 여러 가지로 순탄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부부관계가 그렇게 끈끈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위기나 갈등이 없는 게
늘 좋은 게 아니다. 네. 그거를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또 제가 사연 이렇게 보고 제가 상담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같이 사랑하지만 또 같이 집안일도 하고 육아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회사 생활하듯이 가정생활을 해요. 늘 일 얘기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일 얘기도 하시면서 여보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 있었어? 묻고 본인도 이야기하고 예. 여보 요즘 나에 대해서 뭐 섭섭한 거 있어? 나는 당신한테 이런 감정이야. 그런 마음을 직접 나눌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부가 가장 건강한 부부관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0님, 결혼 14년 차 남편입니다. 저희 집도 이래요. 집사람이 작은 사업을 하는데 정말 피곤해서 거의 매일 녹초가 돼서 일찍 잠이 듭니다. 근데 그냥 일찍 자는 건 아니에요. 저녁 식사, 아이들 숙제, 준비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잡니다. 저는 대화 부족을 필담으로 풉니다.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번씩 집사람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죠. 그러면 집사람이 시간 날 때 제게 전화 와서 자기를 이해해줘 고맙다 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같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해주셨네요. 자, 우리 두 번째 사연 보내주신 남편분께 선생님 짤막하게 이야기 전해주시고 우리 음악 듣고 마지막 사연 만날게요. 심리학자들이 행복한 부부의 감정을 발견했는데요. 그거의 우정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가 되는 과정이 바로 부부다.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긴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서 우정을 쌓아가시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허각입니다. 언제나. 자, 다들 과제 열심히 해왔겠지? 그럼 누구부터 발표를 해볼까? 어디 보자. 제발 강철수님 안 돼. 제발 제 이름은 부르지 마세요 교수님 제발. 자 보자. 그러니까 안돼 제발. 강철수군 나와서 발표해보세요. 어떻게 나 못해 난 못한다고. 강철수군 어디 있죠? 없나요? 빨리 나오세요. 어차피 다 해야 됩니다. 철수군.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철수군 시간이 없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나오세요. 성적 받기 싫어요? 아닙니다.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발표 못하겠어요. 나 안 해. 아니, 철수군. 뭐요? 저 발표 못해요. 안 해요. 이건 꿈일 거야. 악몽일 거야. 오늘의 마지막 사연 역시 익명의 청취자가 보내주셨습니다. 대인공포증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는 우리 청취자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함께 전해드리고 강현식 대표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절 싫어할 것 같고 나쁘게 평가할 것 같거든요.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이 절 쳐다보는 것 같아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손대고 발표하는 건 전혀 못했고 친구들 앞에 나가 무언가 말하다가 울어버린 적도 많아요. 그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문제는 대학에 입학한 후였어요. 고등학생 때보다 조별 발표 과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조건 발표를 피했죠. 그리고 잘 모르는 조원들과 모여 회의를 해야 할 때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 그러다가 얼떨결에 발표를 맡아 사람들 앞에 서게 됐고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자 전 얼어버렸습니다. 결국 조원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죠. 그때부터 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더욱 피하게 됐어요. 결국 다음 학기 휴학을 했습니다. 벌써 휴학한 지 1년 반. 이번에도 복학하지 않았어요. 이런 제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두려움 없이 친구들을 다시 사귈 수 있을까요? 취직도 못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긴장되고 떨리고 두려운 상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정도의 불편함일 텐데 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타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아니 지혜 씨는 좀 어떠셨어요? 방송 활동 많이 하시면서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지 아나운서는 안 떤다. 네.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구나 이렇게 많이 볼 텐데.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에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성격이었고 네. 어쩌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 앞에 서는 직업을 갖게 됐지만 여전히 방송이 들어가기 직전, 예, 그때는 저도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안 떠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많이 긴장이 되고요. 특별히 성격이 내성적일수록 예. 특히 신체 반응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그 두려워하는 떠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합니다. 네. 근데 여기 사연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대학에 가고 나면은 조별 발표 또는 개인 발표 굉장히 그렇죠. 많고요. 네.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프레젠테이션 할 경우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해야만 하는 그렇죠. 과정일 텐데 이게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실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아. 그런데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차라리 자기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항불안제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항불안제를 드시면 당장은 좀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그 불안해지기 때문에 네.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렵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노출법입니다. 노출법이라는 거는 두려워하는 상황을 피하지 말고 계속 마주하는 방법이죠. 연습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무조건 노출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실시하는 노출법은요, 신체 반응을 완전히 이완시킨 다음에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긴장된다, 불안하다 그러면요, 어깨 근육 뭉치고 심박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체를 완전히 이완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이완을 시키냐면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완법은 보통 한 20분 정도가 걸려요. 이완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거를 좀 식사 이후에 하잖아요. 그럼 이완하시다가 반 정도는 주무실 정도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이 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노출하면 좀 더 긴장되겠죠? 예. 그럼 다시 그 자극을 없애고 다시 이완. 다시 편해지면 다시 노출. 긴장되면 다시 이완.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거를 좀 극복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완하시고 혼자서 노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간혹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철저한 이완이 되지 않으면은 이 신체적인 긴장 때문에 오히려 그 불안이 점점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럼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계속 그 앞에 서라고 한다니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그 상태로 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완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주하고 또다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완이 된 상태에서 또다시 마주하고 좀 다른 상황이네요. 그렇게 네, 보자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때요? 좀 두려워하는 정도가 좀 달라져요? 한번 생각을 네.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몸이 완전히 이완됐는데 긴장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됐는데 불안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신체 반응을 완전히 이완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대상을 처음부터 가장 힘든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단계부터 제시를 해요. 일례로 동물 공포증, 강아지 공포증 있는 분들한테는요. 처음부터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를 앞에 두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강아지라는 글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땐 강아지라는 글자 보면 그게 뭐야 하지만 이 공포증 심하신 분들은요. 강아지, 개 이런 글자만 봐도요 긴장되거든요. 이완해서 그걸 보고 괜찮아지면은 그 다음 강아지 그림. 그럼 또 긴장되거든요. 예. 이완 괜찮아지면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동영상, 그 다음 실제 대상. 이렇게 이제 위계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설명을 믿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니 두려워하는데 노출하면 더 힘들죠라고 하는데 이렇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위계적인 노출을 하면은요 이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대부분 극복이 됩니다. 근데 이건 꼭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노출법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분이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하시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정하시고 수정하셔야 돼요. 아, 그럼 내 모습을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카메라를 놓고 자기가 발표하는 상황을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예. 이거는 이제 혼자 해도 괜찮아요. 카메라 예. 놓고. 그리고 아니면 집단 상담 같은 곳에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지금 얼굴이 빨개졌는지 이런 생각하면 더 힘들거든요. 그걸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떨린 것 같아. 그런데 내 목소리가 떨렸네. 큰일 났네.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겠네. 이 생각이 더 긴장되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제 목소리 지금 너무 떨려서 염소 목소리 같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줘야 실제적인 어떤 발표 스킬이나 사람들 대하는 스킬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2300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경우가 더 적어요. 모두들 긴장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격려해 주셨고, 세진님도 저도요, 발표할 때 되면 엄청 긴장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발표해야 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부러 제가 한다고 했어요. 적응해 보려고. 맞아요.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네네. 말씀하셨던 그 방법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0200님. 저도요, 말씀하신 노출법과 비슷하게 해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전문가에 의해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참고 계속 노출을 시켰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나 남들 앞에서 뭔가를 할 땐 긴장이 되고 다리까지 달달달 떨리는데 스스로 계속 부딪혀 보면서 지금은 그 두려움이 적어졌습니다. 스스로 나서기도 하고요. 다리나 몸이 막 떨리는 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아주 잘하시고 계시고요. 이완을 철저하게 하시는 거를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예. 이완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하시면 다리나 몸이 떨리는 것도 많이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렇군요. 이상은 둥글게 듣고 와서 우리 마지막 사연 조금 더 이야기 나눠봐요. 이상은 둥글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사연까지 함께 하셨어요. 생각보다 비슷한 고민으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꽤 계셨던 네. 것 같네요. 5311님께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 아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긴대요 하셨는데, 이것도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크실 경우에는 이제 그 평가의 불안을 좀 줄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4710님은 저도요, 발표, 면접 등등 무지 떨리는데 좀 다른 조언일 수는 있지만 준비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래, 요것만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긴장을 덜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랄까요, 믿을 수 있는 남원의 방어막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방법도 좋아요 해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만 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것만은 잘하고자 해서 마음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아까 통제감의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다 잘하려고 하면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힘들기 때문에 내가 요거는 조금만 잘하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성취하면은 네. 좀 불안도 줄어들 수 있죠. 네. 선생님께서도 이제 늘상 강의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 만나는 직업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선생님은 지금이야 편안하시겠지만 네네. 처음 강연을 시작하셨을 때 새로운 분들 만나실 때 별로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많이 떨렸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발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성적표에 보면은 현식이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발표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가 좀 있어서 많이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불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작동하는 어떤 감정적인 기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발표할 때는 사실은 그 상황은 우리에게 크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협적이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제가 자꾸만 돌아가니까 네. 이렇게 이제 긴장이 되는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글 쓰고 강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렸어요. 특히 이제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 TV 방송 그렇고 막 심장이 막 떨리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활동한 지 7년이 됐을 때 그때 한 어떤 도서관에서 2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그래서 강의 준비할 때 진짜 많이 오시네, 많이 떨리겠다 그랬는데 그때 딱 앞에 딱 섰는데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한 7년 차쯤 됐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강의를 한다는 게 나한테 크게 물리적으로 위협이 되는 게 아닌데도
이 불안 작동 기제가 계속 작동하기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고 이것이 안전하다라는 거를 계속 확인을 하면 사실 누구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불안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노출법 연습을 계속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네, 피하지 마시고 계속 마주하시고. 그렇군요. 선생님 이제 두 아드님이 6학년, 3학년 3학년. 이렇잖아요. 요즘도 초등학교에서 뭐 발표하고 이러는 거 많을 텐데 네. 혹시 아이들 성향은 어때요? 저희 첫째는 발표를 좋아해요. 예. 근데 저희 이제 아내 닮아서 그렇고 저희 둘째는 싫어해요. 그래서 저를 닮은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저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못해도 괜찮다. 그래서 아이가 크게 압박을 느끼지 않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면 네. 아이가 때가 되면은 뭐 저처럼 하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시군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사연, 전 첫 번째 사연, 그리고 뭐 두 번째 사연, 세 번째 사연 모두 제가 사실은 다 공감할 수 있고 제가 많이 만났던 분들의 사연이어서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좀 도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예. 도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조현주님께서 선생님 말씀 또 좋은 노래 때문에 집에 다 왔는데도 차에 아직도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서로 감정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저희 부부. 바뀌어야겠습니다. 이제 반디 앱으로 노래 들으면 집에 갑니다.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 다 됐네요.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금님,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 누다심 맞나요?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 누다심. 저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반가웠습니다 하고 선생님께 인사해 주셨고 네, 반갑습니다. 8993님 라행세 들으면 모든 분들 다 둥그러질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은 누다심 강현식 대표님과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사연 선생님과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세 분 모두에게 큰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끝곡 소개해드리고 저도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형 아름다웠네 계피와 함께 불렀고요.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하고 강현식 선생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